JSF가 이제 컨트롤러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서버 사이드의 UI 컴포넌트 프레임워크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대로 컨트롤러도 있죠. JSF 1.0이 2004년에 나왔으니까 그 이전에 이미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 JSF 1.2가 2006년에 나왔는데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JDeveloper 11.1.1.x JDeveloper 11G R1이라고 하는데요. R1의 그 기반이 JSF 1.2입니다. 1.2. 그래서 Java Enterprise Edition 5에서는 JSF를 MVC 모델의 표준으로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Java EE5는 그러면은 웹로직 11G의 10.3.5하고 10.3.6 지금 12도 이제 나왔나요? 네. 그래서 10.3.5 이상에서는 Java EE5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버전에서는 JDeveloper에서 이제 JSF만 이렇게 레퍼런스 RI랑 레퍼런스 임플리멘테이션 이제 RI는 그다음 ADF 라이브러리를 끼워서 그냥 사용을 했는데 이제 10.3.5, 10.3.6부터는 자바 이 표준이 1.2 JSF가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는 ADF가 디플로이 될 때 이제 안 가지고 가죠.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버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오라클의 퓨전 미들웨어 11G 풀셋이 이제 SOA 스윗, 뭐 웹센터 스윗, 뭐 IDM 스윗 뭐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퓨전 앱스도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11G 풀셋은 11.1.1.6이라는 버전으로 지금 많이 썼을 거예요. 대부분 다. 그러다가 지난달인가 4월달에 5월달 아니면 4월달에 다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11.1.1.7로 이 7이 뭐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리가 업그레이드 버전업이 됐으면 기본적으로 패치인데요. 패치 셋이긴 하지만 ADF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패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기능이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2009년에 JSF 2.0이 나왔는데 JSF 2.0은 Java EE6의 표준입니다. Java EE6의 버전은 JSF가 2.0이 되고 JDeveloper 11.1.2.x 그래서 R2 혹은 12 12.1.x는 전부 다 JSF 2.0이 표준됩니다. 그래서 JSF 2.0이 JSF 1.2에 있던 것들 중에서 많이 안 됐던 부분들 선언적인 컴포넌트 만들기 그 다음에 get 방식 스포트하기 뭐 이런 것들 뭐 안 돼가지고 ADF에서 그냥 만들어 놨던 거 ADF에서 되는 것들을 통해서 좀 많은 부분을 또 JSF 2.0 표준으로 또 가지고 갔어요. 표준으로. 그래서 JSF 2.0은 12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11.1.1.7을 제일 많이 쓸 것이다라는 거죠. 조금 있으면. 지금 현재는 1.6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ADF 부분이 많은 메이저 업그레이드가 되었고 퓨전 미들웨어 풀셋이 11.1.1.7이 나왔거든요. SOA도 1.7, 웹센터는 1.7, 포탈은 좀 이따 나올 거지. 그쵸? 포탈은 지금 올해 안에 나옵니다. 8월달인가 뭐 이런 쪽에 나올 건데 어쨌든 메이저 퓨전 미들웨어 풀셋이 11.1.1.7로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걸 할 때는 이 버전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많은 기능이나 버그 패치도 많이 됐고 기능이 좋아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파트너사로서 나가서 작업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1.7을 쓰거나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교육도 1.7로 합니다. 이렇게 이제 JSF가 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히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컴포넌트가 올드 밸류가 무엇이었고 뉴 밸류가 뭘로 바뀌었고 밸류 체인지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밸류가 바뀌었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페이지 한 페이지에서 계속 UI를 바꿔가면서 하기 때문에 JSF의 가장 큰 특징은 스테이트풀이라는 거죠. 스테이트풀. 메모리를 많이 씁니다. 스테이트풀. 그래서 UI 컴포넌트의 스테이터스가 많이 메모리에 관리가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그 관리는 몇 개를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백버튼 개수랑 관련이 있어요. 백버튼 개수. 그래서 아파치트 그 보시면은 베이시스 컴피그 트리니다드 컴피그.xml이라는 파일이 아마 있을 거예요. ADF 프로젝트 지금 실습하신 걸 보시면은 그 트리니다드 컴피그에 맥시멈 토큰 사이즈를 쓸 수가 있거든요. 맥시멈 토큰 사이즈가 뭐냐면은 UI 컴포넌트의 스테이트의 버전을 몇 개까지 가져가겠느냐. 이 개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15개를 가지고 디폴트 15개로 알고 있는데 15개면은 내가 계속 포스터로 이제 다른 페이지 계속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15개까지는 그 사람이 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이전 버전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이상이 넘어가면은 스테이트 토큰이 없어지거든요. 서버 사이드에서 없어. 그러면은 스테이트 토큰이 만료되었습니다. 리프레시 하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백버튼하고 UI 컴포넌트의 스테이트풀이랑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ADF로 페이지를 잘 짜면은 거의 백버튼이 없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백버튼이 없이. 첫 페이지에서 그냥 되게. 그래서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게 바람직하죠. 왜냐하면은 트랜잭션이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나가는데 백버튼에 대한 문제는 뭐 여러분들께서 뭐 많이 아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백버튼 푸는 게 중요하고요. 백버튼으로 들어갔을 때 오류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도 ADF 안에서는 있어요. 백버튼으로 들어온 1, 2가랑 패스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런 프레임,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스테이트풀이다. 그 다음에 서밋되는 폼을 이제 알아서 지가 처리를 해서 다양한 이벤트 모델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컨버전, 밸리데이션, 그 다음에 에러 핸들링을 해준다. 라는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UI 컴포넌트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F choose date라는 컴포넌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드래그 앤 드랍을 딱 해보시면은 크롬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파이어폭스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익스플로러 이렇게 나오고 사파리는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들이 잘 보시면 HTML이 좀 틀려요. 소스를 까서 보시면은 크롬에서는 요 추저 데이터 부분이 이렇게 대부분이 웹킷을 크롬과 사파리는 웹킷을 쓰죠. 예, 웹킷을 쓰고 파이어폭스도 거의 뭐 4.01을 쓰니까 거의 비슷한데 IE는 좀 틀려요. 잘 보시면. 그래서 UI ADF 안에서 쓰이는 이런 JSF에 쓰는 UI 컴포넌트라는 거는 태그의 집합이 아닙니다. 태그의 집합이 아니고 요 테이블, 요 안에 이런 수많은 내용들, 요거를 하나의 렌더링 해주는 단위, 렌더링을 해서 유저의 마우스의 이런 버튼들, 이런 리스트 오브 밸류들, 이런 것들, 체크하는 클릭했던 이벤트들을 받아내는 단위들이 UI 컴포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돔트리 자체가 아니고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렌더러가 다 따로 있고 그 컴포넌트마다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 이런 것들의 조합이 UI 컴포넌트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UI 컴포넌트에는 유저 눈에 보이는 비즈블한 것도 있고 AF 폼, 이런 폼 같은 거, 다큐멘트 이런 거, 폼 같은 거는 유저 눈에 보이진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렌더링을 하는데 필요한 그 요소들의 이제 웹 베이스 MVC를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제 UI 컴포넌트에 모아놨다라고 해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똑같은 기능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각각 하나하나마다 UI 컴포넌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들 수가 있는데, 페이슬릿이라는 페이슬릿, 이거 제가 자바 서버 페이스라고 했는데, 이게 이름은 읽기는 페이슬릿이라고 읽어야 되지 않아요. 페이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 E5에서 JSF가 표준 MVC로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JSF 2.0인 자바 E6에 이제 표준이 되고 JDevelop R2에 11G R2부터 12까지가 JSF 2.0이 되는데요. JSF 1.2까지는 저 컴포넌트를 UI 컴포넌트, 방금 말했던 그런 UI 컴포넌트를 유저한테 렌더링하는, 유저의 데이터를, 이벤트를 받아내는 그런 부분의 테크놀로지를 JSP를 썼어요. 근데 2.0에서는 이제 더 이상 JSP를 안 쓴다. 페이슬릿이라고 하는 표준을 쓰는데요. 뭐 안에 보기에는 차이가 없어요. 둘 다 XHTML이에요. 둘 다 이제 XML인데 굳이 차이점을, 눈에 보이는 차이점을 말한다고 한다면은 JSF 2.0부터는 컴파일을 안 해요. JSP는 점 클래스로 컴파일이 되잖아요. 결국은. 근데 JSF 2.0 페이슬릿은 컴파일을 안 해요. 컴파일을 했을 때 JSF 1.2에서 쓰는 JSP의 문제점이 뭐냐라는 게 아주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2.0이라는 발전을 했는데, JSP는 기본적으로 모델 2, 만들었던 오버뷰에서 말했던 모델 2, 프로시주얼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JSP는 하나의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판스를 탑에서 바텀으로 쭉 써요. 쭉 프린트 라이트에다 쓴다는 거죠. 그렇게 쓰니까 우리가 버퍼 사이즈, JSP에서 버퍼 사이즈 2K, 4K까지 오류가 안 나면은 나오다가 끝나요. 그쵸? 중간에 오류가 나면은 렌더링 할 때.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나는데, JSP는 그랬는데, JSF는 각각의 컴포넌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컴포넌트가 필요할 때 내가 모델에 와서 데이터를 끄집어 오거든요. 땡겨온다고. 풀베이스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UI를 렌더링 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가, 라이프 사이클이 JSP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라는 거죠. 하나의 예제가 뭐냐면은 지금 요 예제입니다. JSF를 JSP 기술로 이렇게 쓴 건데요. 물론 이게 이제 오류는 지금은 이제 많이 개선이 돼서 JSP에서도 안 나는데, 2004년, 2005년 이때는 요 JSP를 한번 보세요. 뭐냐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폼이 있는데, HTML 폼이 있는데, 폼 안에 아웃풋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뭐에 대해서? 네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input text id가 name이라는 거 옆에 레이블로, 라벨로 여기에 있는 요 밸류, name 땡땡 하고 input 박스가 딱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그 예제거든요. 그 예제인데, 지금 요거를 JSP로 딱 해보면은, 원칙상으로는, 지금은 개선돼서 나오지만은, 원칙상 JSP 기술에 의하면은, 처음에 요 페이지를 딱 리퀘스트를 했을 때도 요 네임이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순서대로 쓰거든요. 순서대로 써야 되는데, 요 아웃풋 레이블이 네임에 대해서 쓸 거예요. 요 네임입니다. 얘에 대해서 써야 되는데, 딱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요 컴포넌트가 아직 없어. 요 컴포넌트 앞에다가 내가 네임을 써야 되는데, 없어요. 안 나온다는 거지. 렌더링. 그래서, 오브젝트, 각각의 컴포넌트 트리를 처음에 쭉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내가 처음에 요 컴포넌트 하나를 리켓 풀로 땡겨오거든요. 땡겨와서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만들려면 네임을 가진 요 컴포넌트가 있어야 돼. 그래, 그 앞에다 써줄 건데, 얘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죠. 컴포넌트 트리에. JSF. 그래서 요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한 번 더 F5나 다시 리프레시를 하면은, 그제서야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JSF 컴포넌트는 스테이트 뿌리거든요. 그래서 이전 리퀘스트에 이제 인풋 텍스트라는 요 컴포넌트가 나왔던 거예요.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랜드 리스폰스 할 때 아웃풋 레이블을 딱 가지고 오려니까 네임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합쳐서 HTML 돔 트리를 만들어서 갖다 줘요. 그래서 JSF에서는 요게 안 나오, JSP에서는 이런 것들이 문제였거든요. 쭉 그냥 쓰기 때문에. JSF의 컴포넌트를 풀로 땡겨오는 라이프 사이클이랑 안 맞았답니다. 그래서 JSF에서는 이제 페이스리스를 써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오게 했다. 노트를 보라고 했는데 이거 노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 노트는 제가 구글에다 이번 페이지에 올려드릴게요. 하여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요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JSP하고 JSF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라이프 사이클이. 그래서 있었는데 지금 1.7은 JSP를 씁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거의 다 해결을 다 했어요. JSP 내에서도. 그렇지만 JSF에서는 2.0에서부터는 패스리스를 쓰고 XHTML이고 이제 완전한 XML 문법을 만을 서포트를 하면서 컴파일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스릿이라는 이런 문법은 사실 이거는 이번 교육이랑 별 필요가 없죠. 왜냐면 우리 1.7을 쓸 거거든요. 1.7을 쓸 거니까 없지만 어쨌든 보시면은 기본 표준 여기 JSF 1.2에서는 없었던 템플릿이라는 기능, 타일즈, 테피스트리, 테피스트리에 거의 비슷한 이런 템플릿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제공되는 태그 라이브러리들이 조금 더 늘어났고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예전 JSP에서도 적용했죠. 그래서 이해를 서포트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표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JSF 2.0 표준이 되어서 2.0에 와서야 JSF는 템플릿과 컴포넌트를 내가 이렇게 막 조합을 해서 만든 선언적인 컴포넌트를 또 만들어서 코드 리유저를 계속 할 수 있고 그래서 컴파일을 하지 않습니다. 컴파일을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EL 밸리데이션, EL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이제 많이 쓰게 될 건데 그 EL을 이제 해석하면서 바로 보기 때문에 에러 코드가 좀 우리가 개발할 동안에 에러가 쉽게 나와요. JSP 1.7, 1.7의 문제가 우리가 몇 라인에 여기에 뭐가 잘못됐습니다. OJSP, 오라클 50%J나 웹로직도 그런데 웹로직 C로 이렇게 APPC인가 해보면 이제 어떤 몇 라인에서 JSP 코드 잘못됐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나오는데 지금 JSP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그거 찾기가 조금 힘듭니다. 근데 2.2에서는 그게 좀 제일 쉽게 나오고 그래서 성능이 좀 더 높아졌다 이런 말이 있네요. 어쨌든 이거는 2.0에 대한 이야기. 다음에 그래서 JSF가 이런 식인데 JSF는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느냐를 보시면 실체가 서블릿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시스 서블릿이나 웹.xml 지금 실습하셨죠? 실습하신 거에 웹.xml을 보시면은 베이시스 서블릿이라는 애가 앞에서 딱 막고 있습니다. 루트 밑에 베이시스 밑에 아스터리스크는 얘가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받아서 뭘 하느냐? 아까 말했던 좀 이따 나왔던 ADF 라이프 사이클을 이제 얘가 제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어를 시작하는데 JSF 페이지는 전부 다 UI 컴포넌트 트리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행을 시켜놓으면 보시면 압니다. 그것도 허접하죠. 여기 보시면 여기 쓰여져 있죠. 이렇게 안 쓰여져 있으면 아젠다에 요 번호를 보시면 대충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실행시켜 놓고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트로덕션에서 JSF 페이지는 전부 다 UI 컴포넌트로 되어 있는데 그 UI 컴포넌트들이 XML이듯이 HTML이듯이 트리로 되어 있어요. 제일 위에 마스터에 뭐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고 AF 다큐먼트가 있고 F 땡땡 뷰가 트리의 루트가 되는데요. 그거 밑에는 다큐먼트가 있고 다큐먼트 밑에는 폼이 있고 폼 밑에 패널이 있고 패널 레이아웃 패널이 있고 패널 밑에 패널 폼이 있고 그 안에 인풋 텍스트가 있고 단추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트리로 되어 있습니다. JSF 안에서는. 그리고 그 UI 컴포넌트는 하나의 어떤 패킹 빈이라고 하는 오브젝트의 인스턴스, 어트리뷰트로 매핑이 된다. 매핑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내가 만드는 UI에서 나오는 아까 보셨던 AF chooser date 혹은 뭐 input text라고 하죠. AF input text라는 자,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자, 요 코드를 소스를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에 뭐 만들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코드를 자 제가 보시면은 뭐라고 여기서 요 구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구호 버튼을 누르면 요 액션으로 갑니다. 요 액션이 백킹빈이라는 건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요 백킹빈은 웹 IMF 밑에 ADF 베이시스 안에 오버뷰에 매니지드 빈 안에 백킹 언더스코어 언타이틀드 1이라는 이름의 매니지드 빈이라는 자바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요 클래스가 있는 이렇게 선언을 해놨는데 스코프는 백킹 빈인데 요 안에서의 요 버튼은 얘가 아니네. 얘가 아니죠. 여기 있나? 여기 요 빈의 오라클 샘플 요 빈의 요 백킹빈 요 이름에 있는 요 이름의 트리에 요 자바 클래스의 go 언더스코어 액션이라는 메소드를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요 go 언더바 액션에 그거를 실행을 하죠. 그거를 실행을 하면 이게 안 되네. 결국은 좀 이따가 글자를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프린트 칠드런 go 액션에서 보시면은 IT2의 밸류를 널로 하고 input text 2를 널로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프린트 칠드런을 하거든요. 프린트 칠드런 요 메소드를 보시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루트를 찾아와 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프린트 칠드런을 계속 리커시브하게 돌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 페이지는 요 JSF로 만들어졌는데요. 요 JSF는 구조가 이렇습니다. 스트럭처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요 스트럭처를 많이 보게 되실 건데 스트럭처는 AF 다큐먼트 밑에 아무것도 없죠. 커멘트 말고 다큐멘트 밑에 폼이 있고 폼 밑에 스트레치 레이아웃이 있고 요 레이아웃 밑에 센터라는 패시단에 그룹이 패널 그룹이라는 데가 있고 그 밑에 패널 폼이 있어서 텍스트와 데이터와 또 하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디자인을 한 것이 내가 첫 번째로 요 리퀘스트를 날리면 날려서 제가 이걸 했을 때는 서버 사이드에서 무슨 말이냐면 요 서버 사이드에서 루트 트리를 UI 컴포넌트를 찾아와서 루트 get view 루트가 f 땡땡 뷰를 찾아오는 거거든요. 아까 보셨던 요 컴포넌트에 f 땡땡 뷰
얘 밑에 얘를 찾는 거. 얘를 찾음으로 해서 그거 밑에 있는 모든 애들을 프린트하라고 리커시로 주는 거.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강조드리면은 UI에 나오는 요 애들이 컴포넌트화 돼서 디자인 타임에도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런타임에도 내가 서버 사이드에서 모든 컴포넌트를 다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다 찾아내서 내가 세팅을 하고 어떤 것이 바뀌었는지 체인지 이벤트가 얘기했지만은 그 값을 갖다가 보여주기도 하고 안 보여주기도 하고 서버 사이드에서 돈 트리가 아닌 UI 컴포넌트 레벨로 다 제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JSF의 그래서 이런 JSF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면 웹.xml에 베이시스 서블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UI 컴포넌트가 백킹빈이 무엇이냐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가 JSF의 아티팩트, 산출물이라 그래야 되나? 프로젝트 구성, 뭘 하든지 간에 한글로 된 책들을 보면 프로젝트 구성을 말씀을 하잖아요. 그래서 JSF 어플리케이션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xml에 베이시스 서블릿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시스 서블릿이 베이시스 컨피그라는 파일을 읽어서 갑니다. 웹.xml에 스프링 MVC 서블릿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게가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xml 읽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베이시스 컨피그를 읽어가서 그래서 런타임에는 요 베이시스 서블릿이 앞에 딱 붙어가지고 앞에서 요 JSF 페이지와 백킹빈 요 안에 있는 각각의 컴포넌트에 대해서 동작을 얘들이 땡겨갈 모델들, 백킹빈들과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UI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델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라이브러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표준 JSF입니다. JSF는 웹.xml의 베이시스 서블릿, 베이시스 컨피그, 그 다음 JSF 파일들, 그 다음에 백킹빈들. 이 백킹빈들은 베이시스 컨피그.xml에 선언이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스프링도 2.5부터는 3.0부터는 다 이제 어노테이션으로 얘는 어떤 스코프의 빈이다 이렇게 해서 인젝션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이시스도 2.0부터는 어노테이션을 백킹빈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없고요.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은 어노테이션이 꼭 좋은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이런 것들이 일장일단이 있죠. 코드를 만드는 사람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 코드가 어떤 베이시스 컨피그냐 아니면은 스프링의 빈으로 사용이 될 것이냐 어디서 트랜잭션 시작할 것이냐를 어노테이션으로 선언해 주는 것도 좋아요. 좋지만 자바 이 블루프린트를 보시면은 롤이 나눠져 있거든요. 개발자는 개발자고 디플로이어는 디플로이어가 따로 있어요. 이 디플로이어가 내가 요 EJB는 리모트 세션빈이고 얘는 로컬 세션빈이 될 수도 있고 얘들은 JMDI를 얘를 써야 되고 네가 개발할 때는 JMDI로 JDBC를 이걸로 쓸 수 있지만 JDBC 밑에 A라고 쓸 수 있지만 우리 회사에서는 A 아니야 B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걸 고치려면 그런 식으로 물론 그거는 이제 데이터 소스.xml 고칠 수 있지만 그런 식으로 고치려면은 코드의 어노테이션을 고치는 것만 해야 되느냐는 거죠. 디플로이어가 웹로직 빼기 어플리케이션.xml 웹로직 빼기 EJB 빼기 자르.xml에 디플로이가 XML만 바꿔서 디플로이 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어노테이션도 지원 안 하네. 이게 꼭 안 좋다라는 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건 하면 틀리지만 어쨌든 JSF 2.0은 어노테이션 지원합니다만 지금은 XML에다가 다 써줍니다. 각각의 B는. 그래서 베이시스 컨피그에다가 써줍니다. XML, B는.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자, 다시, managed being 있고, packing being, 이런 단어가 나와요. JSF를 하다 보면은. 자, managed는 관리된다는 뜻이죠. B는 자바의 액티베이션이나 자바 빈즈 스펙을 준수하는 자바 클래스의 오브젝트가 자바 빈이죠. 예, 자바 빈즈의 스펙이 뭐가 있을까요? 아규먼트가 없는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있다. get set가 있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빈들, 그게들이 이제 빈들인데, 그런 관리되는 빈, 매니지드 빈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JSF에서. 뭐가 관리한다는 말이냐? JSF 프레임워크이, MVC 프레임워크이 관리한다는 뜻이에요. 요 빈은. 뭐를 관리하느냐? 라이프 사이클. 언제 이니셜라이즈 시키고, 언제 디스트로이 시키고를 JSF가 관리한다는 뜻에서 매니지드 빈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근데, 패킹 빈이라는 말이 이름이 또 나오거든요. 패킹 빈은 매니지드 빈의 일종입니다. 매니지드 빈의 일종인데, 패킹 빈이라는 이름은 주로 UI 컴포넌트를 1대1로 매핑해서 이 UI 컴포넌트에 대한 제어를 서버 쪽에서 자바 클래스 안에서 내가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좋은 방법 아니지만, 그럴 경우에 각각의 UI 컴포넌트들을 하나씩 1대1로 매핑해 놓은 자바 오브젝트 인스턴스, 사실 어트리뷰트로 나옵니다. 지금 이게 매니지드 빈 안에 어떤 어트리뷰트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런 애들을 패킹입니다. UI 컴포넌트 뒷단에서 그 UI 컴포넌트에 하고자 하는 행동 패턴을 제어하는 애가 패킹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빈은 패킹빈이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씁니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 안에는 패킹빈이란 자바 클래스가 주로 하나가 있고요. 없거나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있고, 그 안에다가 어트리뷰트로 AF 인풋 텍스트라는 그 컴포넌트에 대한 어트리뷰트, AF 땡땡 폼이라는 거, 그 패널 레이아웃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트리뷰트로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킹빈은 하나의 페이지에는 있거나 없거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빈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상태를 저장을 하고 있고요. 자바 코드를 실행을 하고 이벤트에 대한 핸들링을 한다. 그래서 모델단, 컨트롤 모델단이 전부 다 이제 매니지드 빈이라는 걸로 쓸 수 있다. 매니지드 빈은 어디에 선언이 되어 있다고요? 베이시스 config.xml. 매니지드 빈은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매니지드 빈이 선언되어 있는 거를 UI 컴포넌트들이 어떻게 쓰느냐? 갖다 쓰는 방법이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이 문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지만 JSP에서 달러로 시작되는 거하고 샵으로 시작되는 거 둘 다 익스프레션 랭귀지입니다. 둘 다 EL인데 샵과 달러는 좀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샵은 밑에 결론이 되어 있는데요. 달러는 JSP에 쓰고 샵은 JSP에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JSF에서도 달러를 쓸 수 있어요. 잘 보시면은 우리가 드래그 앤 드랍 유저 UI를 막 만들다 보면은 JSF 페이지 뭐뭐.jspx 요 페이지에는 이런 게 없는데 페이지 데피니션 컨트롤러 페이지 데피니션 XML 요런 데 가보면은 달러로 딱 만들어져요. 뭐냐면은 달러는 페이지가 딱 렌더링 될 때 페이지 렌더링 시작할 때 그때 바로 그 달러 안에 있는 ELA 이함 자바 빈즈가 이니셜라이즈가 돼버려요. 달러는. 샵은 그 샵을 만날 때 그때 딱 쓰는 그거 이니셜라이즈가 되고 이밸류에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JSP는 달러에 대해서는 페이지가 렌더가 될 때 바로 하는 것이고 이제 미리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저 초기에. 그래서 샵은 모델이 풀할 때 UI가 모델 쪽에 풀 베이스잖아요. 딱 땡겨올 때 그때 시작을 한다라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다 샵을 쓰자. JSF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EL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케이스라는 게 있는데 아까 일장에서 볼 때 이런 플로우 있죠. 짝대기, 화살표. 요 페이지 끝나면 이리 가고 요 페이지 끝나면 이렇게 가고 이게 내비게이션 케이스라는 말로 책이나 JSF를 보시다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케이스 EL, 매니지드 빈 이런 말을 이제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니까 또 넘어가기가 좀 미안해서 설명을 해야겠어요. 챕터 10이 아니고 이 다음 챕터 3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바꿨는데 순서를 먼저 베이시스 리퀘스트가 그러니까 서블릿에서 베이시스 서블릿이 HTTP 리퀘스트, HTTP 헤더를 다 파싱을 해가지고 URL이 베이시스 미친에 베이시스 서블릿이 다 받아가지고 JS.JSPX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진짜 JSF 컴포넌트를 쓰는 놈이구나. 내가 렌더링 준비해야지 이거예요. 딱 하면은 거기까지가 이제 베이시스 리퀘스트가 딱 만들어졌어요. 만들어져서 얘가 어떤 JSPX 페이지를 요청을 하는구나 딱 판단이 되면은 그 JSPX 파일을 읽어가지고 아까 말했던 그 컴포넌트 뷰 있죠. AF 컴포넌트 도큐먼트 밑에 폼이 있고 폼 밑에 레이아웃이 있고 요 인스턴스 요 UI 컴포넌트들을 전부 다 쭉 새로 만들어요. 오브젝트를 만든다는 뜻이죠. 뉴로. 그게 리스토어 뷰 단계입니다. 딱 만들어서 이게 첫 번째 요 페이지를 브라우저에서 URL을 쓰거나 뭐 북마킹을 해서 온 거예요. 첫 번째로 온 거야. 그러면은 스테이터 토큰을 보는 거죠. 얘가 준 베이시스 리퀘스트의 헤드에 달려있는 베이시스 컴포넌트 토큰이 없어. 이건 처음이거든. 그러면은 리스토어 뷰를 한 다음에 바로 페이지를 쭉 보여주고 끝내버려요. 이렇게. 이 브랜드, 이니셜 랜드 이거나 혹은 유저가 뭔가를 리프레시를 했는데 유저가 뭐 데이터를 주는 게 없어. 서밋된 데이터가. 그러면은 바로 렌더로 간다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에요. 토큰이 있어. 그리고 유저가 뭔가 데이터를 나한테 서밋을 했다라는 거죠. 서밋을 하면은 서밋된 헤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 포스터 봅니다. 포스터 바꿉니다. 바꾼다 리다이렉트 합니다. 포스터 방식으로 오는데 포스터에 온 키 밸류 값들을 전부 다를 가지고 다 봐가지고 뷰를 리스토어 뷰를 했죠. 그 뷰에 데이터가 바뀐 것들이 있으면은 전부 다 apply request value라는 단계에서 각각의 UI 컴포넌트가 가지고 있는 submitted value라는 attribute 거기다가 데이터를 딱 넣어요. 무슨 형태로? 전부 다 스트링으로. HTTP 프로토콜에 오는 것들이 전부 다 스트링이기 때문에 스트링으로 유저가 서밋한 데이터를 전부 다 apply request value라는 요런 페이지에서 다 넣어요. AF 땡땡 다큐먼트 데모 바꿨냐, 인풋 텍스트 1번에 바꿨냐, 2번 바꿨냐, 뭐 최근 추즈 데이터에서 데이터 선택을 잘 바꿨냐 이런 것들이 다 오거든요. 오는 것들을 전부 다 apply request value 페이지에서 다 일단 스트링으로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을 체크해요. 요거는 이건 예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저장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스트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컨버팅을 하기 시작해요. AF 추저 데이터에서 인풋 텍스트는 스트링이지만 이건 데이터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B랍의 어떤 UI AF 땡땡 멀티미디어면은 이거는 바이너리 스트링이 되고 뭐 인풋 텍스트면은 텍스트라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 LOV라고 이게 넘버다 뭐 텍스트 그 다음 스트링이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컨버팅을 지가 다 해요. 컨버팅을 한 후에 밸리데이션, 각각의 타입에 대해서 UI 컴포넌트에 밸리데이터를 다 걸어 놓을 수가 있어요. 요 UI 인풋 텍스트에는 맥시멈 4자, 여기는 5자, 여기는 넘버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컨버팅을 한 이후에 밸리데이션을 하는데 컨버팅 단계에서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 혹은 밸리데이션 단계에서라도 하나라도 오류가 나면은 그 오류들을 보고 바로 에러로 해가지고 렌더 리스판스로 가서 오류 있습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이거는 좀 틀리죠. JSP하고 좀 틀린데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컨버팅과 밸리데이션을 다 해서 에러가 다 있으면 그 에러를 번들드 익셉션이라고 해서 익셉션 안에 익셉션을 다 끼워놔요. 다 끼워놔가지고 그냥 required 빠졌고요, 여기 빠졌고요, 빠졌고요 한꺼번에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좀 힘들 테니까 유저들한테 서밋 밸리데이션을. 그래서 그렇게 컨버팅을 하고 밸리데이션을 합니다. 한 후에 실제로 요 UI 컴포넌트에 대응되는 모델, 매니지드 빈의 어떤 어트리뷰시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모델에 실제로 값을 갖다 엎어쳐요. 밸리데이션이 끝났으면 엎어치고 주로 내한테 오는 게 버튼이거든요. 대부분 다. 버튼 아니면 커맨드 링크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버튼이나 커맨드 링크에 붙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액션을 실행합니다. 실제로는 액션 리스너에 그게 실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인보크 어플리케이션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유저가 는 데이터를 컨버팅 밸리데이션까지 해가지고 모든 데이터에 대한 걸 다 검증을 다 하고 UI 단에서 MVC 웹 어플리케이션 모델 단에서의 모델까지 밸류를 다 맞춘 다음에 끝나면 결국은 비즈니스 서비스에 있는 저쪽에 JDBC든 EJB든 웹 서비스 저쪽에 가서 데이터를 불러라는 것이죠. 콜을, 메소드를. 그래서 인보크 어플리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렌더 리스판스를 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각각에서 지금 여기서 오류가 나면 대부분 다 이 페이지, 다시 이 페이지로 오고요. 스트레치에서도 액션에 없으면은 자기 페이지로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고 나서 리턴이 다른 페이지야. 그러면은 다른 페이지로 페이시스 여기가 안 오고 다시 이렇게 가죠. 다시 리스토어. 근데 이 페이지는 처음 이니셜 랜더거든. 다른 페이지로 간다면. 그렇죠? 그러면은 그 다른 페이지에 뷰만 만들어서 다시 렌더. 아니면은 내 페이지를 다시 보여줍니다. 짜증 확 나죠. 그렇지만은 요거 이해 안 하면은 디자인을 잘 못해요. 어느 정도는 이걸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3-2의 18 invaluable lesson에서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고요. 뭐가 이리 복잡하냐 했더니 한다면 변명을 하자면 기존의 MVC를 MVC 패턴 MVC답게 하고 하려면은 UI 컴포넌트들이 있어야 되고 각 컴포넌트들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하려면은 타입과 컨버팅과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비즈니스 인터페이스는 밸리데이션, 데이터 더하기 밸리데이션이고 밸리데이션도 돼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HTTP로 돼야 돼요. 스테이트리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떨어져 있는 스테이터스가 없는 브라우저와 서버 땅과의 이런 거를 엮어서 MVC로 만들려다 보니까 이렇게 복잡해졌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렌더러 이런 말은 나오는데 처음에 좀 JSF 책 나오다 나오는데 여기는 안 나와. ADF 하면 안 나와요. 왜냐면은 ADF에서는 우리가 렌더러를 바꿀 수가 없어요. 렌더러 자체를 바꾼다는 건 뭐냐면은 오라클 ADF 10.3 이런 거 샘플을 보시면은 같은 JSPX 페이지인데 텔넷이 되고 FTP가 되고 채팅이 돼요. 똑같은 JSPX 페이지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놨냐면은 하나의 JSPX 페이지에 렌더러가 프로토콜에 따라서 렌더링을 다르게 해버립니다. 웹 브라우저일 때는 아웃풋 텍스트를 HTML, DIV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레이블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채팅일 때는 채트에 ICMP 프로토콜로 채트에 그냥 텍스트로 내려주는 거예요. 텔넷일 때는 텔넷. 이렇게 JSF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는 프로토콜이 뭐냐에 따라서 렌더러를 다 바르게 끼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끼울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 지금 뭐 거의 다 없어졌고 ADF에서는 렌더러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HTML로 뿌려주겠다는데 이거를 전혀 다른 걸로 바꿀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안에 룩앤필을 다 바꿀 수가 없다. 이건 아닙니다. 예. 안에 보이는 걸 다르게 보여줄 수는 있는 것이고 렌더러 자체를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런 렌더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렌더러를 내가 이제 잘 알면은 JSF 2.0의 표준,
JSF 2.0의 표준이나 혹은 ADF 베이시스의 이제 어드밴스드한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렌더를 가지고 진짜 나만의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는 단계가 쭉 있어.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렌더를 거기에는 페이즈를 관리하는 애, 각 컴포넌트의 페이즈마다 관리하는 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렌더러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를 후킹해주는 애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AJAX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QL이 있어야 만들어야 될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쭉 만들면은 나만의 컴포넌트를 만들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ADF 베이시스고, 프라임 베이시스, 뭐 아이스 베이시스, 이런 베이시스가 구현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컴포넌트를 네가 만들 수 있다라는 게 만들어서 결국 팔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UI를 위지윅으로 만드는 자바 쪽에서 그런 부분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JSF의 역할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맨 마지막 줄 ADF 베이시스의 렌더링을 바꿀 수는 없다. 외우시면 됩니다. 매니지드 B는 잘 보시면, 자, 요 부분은 어떤 거냐 하면은 제가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퍼블리시. 원본은 손을 안 대려고. 어쨌든 여기서 new JSF를 하나 만듭니다. JSF 페이지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있어요. 이런 거 우리가 잘 안 보는데, 이게 이제 선언적인 개발을 할 때는 이게 빼먹을 데가 없어요. 이런 거 안 보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에 숨었는지를 못 찾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이 페이지 임플리멘테이션에 보시면은, 자, automatically expose, 내가 이거 여기다가 이런 샘플로 제가 하나 만들겠습니다. 만드는데 오토매틱하게 내가 네임을 B라는 걸로 쓰고, 클래스는 요거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automatically expose를 한다 해서 요 JSPX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 딱 이제 AF 폼까지 만들어지거든요. 만들어지는데 내가 여기다가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을 하나 딱 갖다 놓으면은 요 빈이 요 이태리체잖아요. 바뀌죠. 여기 보시면은 리치 패널 스트레치 레이아웃이 요 여기에 어트리뷰스 빈으로 딱 들어가 있어요. 다시 요거 밑에 여기다가 세이브를 하고요. 지우고 저장하고 패널 폼을 여기다 딱 놔두면 이거 또 바뀌어서 보시면은 패널 폼 레이아웃 뒤에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시면은 친구도 작나요? 이렇게 방금 말했던 대로죠. 보시면은 자 내가 여기서 new JSF 페이지를 만들 때 이 페이지 임플리멘테이션에 자동으로 요 내가 만드는 요 페이지에 있는 모든 UI 컴포넌트를 manage the bin 안에 manage the bin은 요 이름인데요.
실제로 요 클래스고 요 안에다가 네가 만든 모든 UI 컴포넌트에 대해서 백킹빈으로 거기다가 선언을 하겠다 이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만들 때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만들면 안 되겠죠. 메모리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이렇게 한 번 만들고 나면 필요할 때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 만들고 나면은 이게 항상돼 있어서 다른 페이지 만들 때마다 계속 이게 만들어져요. 요 이름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더라도 이렇게 해주면은 여기서 내가 패널폼을 만들면 얘는 뭐 바뀌는 게 없죠. 안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인풋 텍스트 이런 것들을 갖다 놓으면은 갖다 놓을 때마다 얘가 여기에다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UI 컴포넌트를 서버 단에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페이지를 만들 때 이 JSF 페이지를 만들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오토매틱으로 이렇게 선언을 해놓으면 뭐가 생기냐면은 이거 찾는데 진짜 처음에는 되게 어렵어. 도대체 얘가 어떻게 알고 저기다 저렇게 써놓느냐 봤더니 여기에 소스에 보시면은 커멘트를 이 커멘트에 이게 JDeveloper가 넣어놓은 커멘트인데 오토로 UI 컴포넌트를 바인딩 해라 백킹빈에다가 이름은 오토빈이라는 겁니다. 이 오토빈은 아까 선언할 때 했지만은 페이지 플로우 안에 요 안에 여기에 매니지드 빈에 오토빈이라는 데 여기다가 계속 쓰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없으면은 여기를 지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뭐도 안 바뀌겠죠. 그래서 인풋 텍스트 1은 있지만 인풋 텍스트 2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가 인풋 텍스트 2거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팁인데요. 그래서 매니지드 빈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이 뜻이죠. 백킹 빈과 페이지는 0대 1과의 관계. 한 페이지에 오토빈이라는 저 백킹 빈 안에 각 UI 컴포넌트의 백업이 계속 이렇게 써질 수가 있다. 그래서 주로 그렇게 쓰진 않는데 어쨌든 UI 컴포넌트와 서버 사이드의 어떤 자바 빈과 서로 바인딩이 되는구나, 딱 느껴지는구나 라는 게 백킹 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커멘트를 없애면은 없어집니다. 저걸 모르면은 만들 때마다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힘들죠. 저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요 컴포넌트의 어드밴스드 보시면 요 바인딩이라는 프로퍼티에 백킹빈 스코프.오토빈 밑에 IT1이다. 이렇게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 거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한 모든 스테이터스는 물론 스테이터스 토큰이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빈 없어도 돼요. 알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바 오브젝트로 익스포즈를 요 IT1으로 백킹빈 스코프에 있는 오토빈에 있는 IT1 그러면은 얘가 렌더링 될 때 처음에 get IT1을 해요. 바뀌면은 set IT1. 그래서 백킹빈의 자바 빈즈 스코프를 통해 가지고 얘에 대해서 이렇게 set IT1, get IT1 이런 애들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백킹빈이에요. 그래서 또 계속 하시다 보면 이제 설명이 되고 어쨌든 바인딩이라는 어드밴스드의 여기에 바인딩이라는 데에 백킹빈이 각 UI 컴포넌트마다 바인딩이라는 데에 이렇게 쓰여진다.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게 백킹빈입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그걸 매니지드 빈도 백킹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런 매니지드 빈이 아까 말했을 때 JSF 아티팩트 산출물 중에서는 베이시스 컨피그에 요 베이시스 컨피그의 매니지드 빈이라는 요 속성에 이제 쓰여지는데요. ADF, JDeveloper로 만드는 것들은 다 여기다 만들어집니다. ADF-C 컨피그. 그래서 자, ADF 프로젝트를 할 때는 ADF-C 컨피그에 있는 요 메뉴 리스트, 이게 써주는 리스트가 얘랑 좀 틀리잖아요. 좀 작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야만 되는 것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여기다가 선언을 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ADF-C 컨피그에. 그래서 JSF에서 ADF를 쓴 프레임워크들은 무슨 말이냐? 웹로직 위에서 JDeveloper로 개발을 해서 웹로직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애들은 만든 JSF 어플리케이션들은 JBoss 씬도 있을 수 있고 IBM의 뭐 레퍼런스 JSF 구현체도 있겠죠. 그런 거 말고 오라클의 ADF 그 베이시스 구현체인 ADF로 만든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제일 먼저 베이시스 컨피그를 안 읽어요. 어떤 매니지드 빈을 찾는다 혹은 내비게이션 케이스 화살표 이런 찾는 요청이 필요하면은 먼저 ADF 컨피그레이션에 가서 먼저 뒤져요. 없으면 베이시스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선언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ADF-C 컨피그에 써주고요. 거기다 써지고 내가 바꾸거나 수동으로 만들 때도 흑적에다가 쓰시면은 써야 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스코프가 이쪽이 좀 더 복잡해요. 스코프가 매니지드 빈 쪽이 ADF 쪽이 그래서 스코프가 이거는 뭐 스코프는 아시잖아요. 우리가 난 어플리케이션, 세션, 리퀘스트 이건 아시죠? 요 스코프 동안에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 빈들이. 그렇죠? 살아있다라는 뜻이고 그런 관리는 JSF가 하기 때문에 매니지드 관리된다. 그런데 요것만 가지고 만들어 보다 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라클 ADF는 리퀘스트, 세션, 어플리케이션, 넌 이거 뭐 충분히 다 아실 거고요. 요거 이외에도 패킹 빈 스코프가 있고 뷰 스코프가 있고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가 있어요. 패킹 빈, 뷰, 페이지 플로우가 있는데 JSF 2.0에서는 이름은 틀리지만 이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하고 제가 알기로 패킹 빈이고 요 세 개 중에서 두 개는 이제 표준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패킹 빈 스코프와 뷰 스코프와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가 있고 세션 스코프가 있는데 스코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기본 원칙은 우리 이제 자바 코딩을 할 때도 뭐 아시겠지만은 기본 원칙은 메모리 스코프와 모듈러라이제이션 그다음에 인캡슐레이션을 위해서 가능한 한 가장 좁은 스코프를 써야 된다. 프라이빗을 남한테 익스포즈할 증거가 없다면은 프라이빗으로 쓰는 게 맞고, 그렇죠? 내 거를 익스텐드 할 애들이 있으면은 프로텍트로 쓰는 게 맞고, 있을 때야 없는데 그걸 갖다 내가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익스텐드에서 누가 써버렸으면은 내가 고치기 힘들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요 뷰에서도 제일 나는 제가 쓰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이건 만들고 바로 없어지는 거라서 이거는 거의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고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좁은 스코프는 이게 짧은 거. 제일 짧은 거는 패킹빈. 순서대로네요. 요 순서대로 어플리케이션의 라이프 사이클이 제일 길고 제일 짧아. 그래서 요 리퀘스트 스코프는 뭐냐 하면은 요 페이지에서 하나의 페이지 여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올 때 같은 페이지가 될 수도 있죠. 혹은 다른 페이지로 넘어갈 때 다른 페이지의 첫 번째 단계가 뭐였죠? JSF의 첫 번째 단계가 기억 못 하시겠지만 리스트와 뷰 단계잖아요. 그 단계까지 살아있는 애예요. 내 페이지의 리퀘스트, 요 빈이 그 다음 페이지를 만들기 시작할 때까지는 살아있어요. 그게 리퀘스트 스코프입니다.
백킹비는 백킹비 아까 말했잖아요. 매니지드 빈과 백킹빈이 있죠. 백킹비는 요 UI 컴포넌트가 워낙 복잡해가지고 요 UI 컴포넌트 특정 인스턴스가 그대로 보여지면 항상 살아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윈도우 브라우저에 윈도우 ID 1번 우리 페어런트 자이브스크립트 팝 띄우고 하잖아요. 그런 윈도우 ID 1번에서 어떤 패널 페이지 레이아웃 밑에 패널 폼 밑에 있는 특정 인풋 텍스트의 UI 컴포넌트의 B는 백킹하는 매니지드 B는 백킹 스코프로 만들어 놨다면은 요 페이지에서 요 UI, 그 인풋 텍스트가 보이는 한은 계속 살아있는 애가 백킹빈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의 백킹빈인데 여기도 인풋 텍스트 있고 여기도 인풋 텍스트 있고 여기도 인풋 텍스트 있고 여기도 인풋 텍스트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4개가 있다면은 백킹빈 스코프는 그 페이지에 윈도우 아이디 안 바뀌었거든요. 돔틀이 안 바뀌었거든요. 근데 인풋 텍스트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 그러면은 요 백킹빈 스코프의 요 애는 똑같은 애를 썼다면 바인딩에다 똑같은 애를 썼다면은 인스턴스가 4놈이 있어요. 근데 내가 AJAX를 가지고 파셜 리프레시를 하면서 얘를 렌더를 폴스를 시켜버렸어. 그때는 얘가 없어져 버려요.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면 백킹빈 스코프는 전부 다 날아가요. 근데 저 백킹빈은 한 페이지 내에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애가 백킹빈 스코프고 리퀘스트는 다음 페이지 혹은 내 페이지로 다시 리퀘스트가 날아갔다 다시 올 때도 리스토어 뷰 할 때까지는 살아있는 애가 리퀘스트 스코프. 뷰 스코프의 B는 내 페이지가 바뀌지 않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케이스가 나한테로 다시 오는, 그래서 윈도우 아이디도 안 바뀌고 내 페이지가 똑같다면은 걔는 계속해서 살아있어. 리퀘스트보다 좀 더 스코프가 큰 애죠. 그래서 싱글 다큐멘트 인터페이스에서 페이지가 바뀔 필요가 없는데 항상 있는 애들은 뷰 스코프에 항상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쿼리한 데이터가 백킹빈 스코프에 들어있으면 재쿼리도 안 하고 캐시도 되어 있는 이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어쨌든 이런 뷰 스코프가 있고,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내비게이션 케이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하나의 케이스가 있으면 이 케이스를 리유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지 플로우 안에서는 다 살아있는 애가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인데, 그래서 저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 B는 아주 특수하고 유용할 뿐만 아니라 안전한 애예요. 그래서 내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 바깥에서는 절대로 쟤를 액세스를 할 수가 없어요. 세션 스코프나 리퀘스트 스코프는 내가 만든 요 페이지 플로우 내가 안 만들었더라도 다른 리퀘스트에서 다 세팅을 그거 한 브라우저에서 보여진다면은 다 액세스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는 그 페이지 플로우를 만든 애들만 이제 액세스를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이제 리유저 하는 과정에서도 다른 애들은 액세스를 못 한다. 이게 이제 프라이빗하다. 페이지 플로우 프라이빗한 애들은 여기다 넣고 세션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하시다 보면 아실 건데, 어쨌든 내가 만든 매니지드 빈이 매니지드 빈이 가장 낮은 스코프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가시죠. 30분까지 하고 1시 반부터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매니지드 빈은 아까 그 그림처럼 실제로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XML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컨텍스트.xml을 많이 달아보셨을 테니까요. 그리고 설명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만, 어쨌든 매니드 B는 이름과 클래스와 스코프 이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매니지드 빈 안에 JSPX, 아까 JSP 안에서도 이런 JSP 안에서도 요거에 대해서 바인딩, 이렇게 소스, 결국은 이렇게 EL을 이렇게 썼지만요.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썼지만 XML 안에서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XML 안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요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managed bean을 이렇게 써놨는데 어떤 하나의 managed bean이 있어요. 그게 레이블이 value다. 레이블이 hello world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하나의 managed user bean이라는 거에 이렇게 스태틱하게 쓸 수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managed bean의 property 이거는 get property 할 때 이게 올라갈 거고 그렇죠? 네. 바뀌면은 요거에 대한 set label, get label이라는 메소드가 있는 거죠. 퍼블릭하게. 그러면은 레이블에는 user bean의 first name 그러니까 user bean 이 앞에 managed bean의 user bean이라는 이름에 user bean이라는 요 이름 얘가 있으니까 얘의 get first name을 해서 그거를 요 레이블 요 managed bean의 set 레이블에 여기 레이블에다 세팅을 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요 문법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워낙 비슷한 내용이 이거는 뭐 별로 스트러처를 쓰든 스프링을 쓰든 비슷한 내용이긴 하니까 좀 읽어보시면 뭐 아실 거니까 뭐 지금 요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person이라는 게 세션으로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뱅크도 세션에 있는데요. 그렇죠? 뱅크도 세션에 있는데 요 뱅크에 person의 하나의 어트리뷰트로 뱅크가 있어요. person에 있는 뱅크라는 어트리뷰트는 요 세션에 있는 요 뱅크를 액세스하는 거죠. 여기는 점이 없어요. 아까 여기 보시면은 세션 여기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이 뱅크 자체가 여기 어트리뷰트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만든 자바 오브젝트도 이렇게 EL로 들어간다 라는 거고 자, 여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EL에서는 달러와 샵이 있다. 그래서 문법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샵으로 해서 이렇게 쓰면은 조 베리어블이 어딘가의 스코프에 있다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쓰시면은 이렇게 쓰면은 요 이름의 썸 베리어블이라는 요 이름의 빈이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죠. 없으면 만든다. 있으면은 쟤를 찾아 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딘가가 뭐냐? 제일 처음에 ADF 말고요. ADF 빈 말고 스코프 말고 JSF 표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표준어는 먼저 리퀘스트 스코프에 요 이름의 빈이 있는지 찾아봐요. 있으면은 걔를 가지고 쓰고 게팅을 하거나 셋을 한다는 뜻이죠. 거기서. 근데 없어. 그러면은 세션에 가서 찾아봐요. 세션에 가서 찾았는데 없어. 어플리케이션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리퀘스트 스코프에다 제일 좁은 스코프에다가 만듭니다. 만들어서 세팅을 하고 만들어서 개설을 합니다. JVM의 클래스 로드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리어블을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요거는 이렇게 파랑이라는 예약어를 설명드리는데 요건 뭐냐면은 URL에 쿼리 스트링 물음표 밑에 쿼리 스트링을 파랑 이렇게 써요. 파랑. 그래서 쿼리 스트링에 파랑점 여기가 썸바면은 물음표 밑에 썸바라는 게 있는 거 썸바는 땡땡 이렇게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랑이라는 건 예약어고 쿼리 스트링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얘는 JSF 표준에 따르면은 얘는 얘랑 똑같은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안 쓰면 앞에 스코프를 안 쓰면은 제일 좁은 데서부터 찾아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는 얘랑 똑같다. 그 다음에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얘는 대신에 없네 세션으로 안 찾아가죠. 안 찾아가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정확하게 써주는 게 뭐 좋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세션은 이것도 생략하는 거. JSF 표준인 리퀘스트 세션 리퀘스트 스코프, 세션 스코프,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스코프는 생략 가능이고요. 그 다음에 ADF의 백킹빈 스코프랑 뷰 스코프랑 페이지 플로우 스코프는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하면 못 찾아요. 생략하면은 리퀘스트 혹은 세션 혹은 어플리케이션에서 찾아서 없으면 리퀘스트 스코프에 만든다. 그래서 그거를 써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쿠키, 파라 그런 것들은 예약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를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요거랑 똑같아요. 참 저는 요게 저한테는 참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쓰는데 ADF에 여기에서 이제 뭐지 프로퍼티 세팅으로 이거 텍스트 같은 거를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위해서 프로퍼티 파일을 쓰잖아요. 프로퍼티 액세스를 JD별로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데, 어쨌든 얘랑 똑같은 겁니다. 얘랑 똑같은데 얘랑 틀리죠. 얘는 name이라는 이름의 프로퍼티가 있는 것이고, 얘는 요 name 자체가 또 managed be이에요. managed be는 get nam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ser 요 name 하면 요거 하나가 또 하나의 변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변수에 실제 어떤 값이 쓰여지면은 그 이름이 A라고 A다 이렇게 된다면은 요거랑은 완전히 틀린 노테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터를 이렇게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는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리스트, 맵 이런 거 다 되고요. 다시 템플릿 할 때 제가 이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다 된다 했고, 그다음 ADF에서 혹시 여러분들 했던 샘플이 그 실습하셨잖아요. 실습하신 데서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실습한 앱 있으면 실습한 앱에서 서치에서 find in file 여기서 bindings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요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샘플에서 여러분들이 실습하셨던 데서 해보시면은 엄청나게 많은 바인딩스가 쓰여졌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바인딩스는 오라클 ADF의 예약인데요. ADF의 JSF의 예약이 아니고, 이거는 아까 ADF에서 MVC 모델에서 밑에 비즈니스 서비스를 앱스트랙션해서 나오는 그 레이어를 ADF 데이터 바인딩이라고 하는데, 그 레이어를 액세스할 수 있는 엔트리 포인터가 바인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인딩스라는 이름은 예약이고, 얘는 리퀘스트 스코프. 생략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리퀘스트 스코프. 리퀘스트 스코프에 바인딩스라는 애가 숨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샘플 실습했던 걸 한번 찾아보시면 얼마나 많은 애가 쓰여지고 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ADF에서 이렇게 써주시면은, 자 여기서 AF input text id는 이거고 required는 true고 value는 이거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input text의 실제 값을 렌더링 할 때, 처음에 요 input text를 페이지를 첫 번째로 UI 딱 해줄 때, 그때 요 input text의 customer, request scope의 customer라는 이름의 managed bean이 있는지를 찾아요. 찾아서 get last name을 합니다. L은 대문자로 get last name을 해서 있으면은 그 값을 input text가 딱 보여질 때 세팅을 해요. 없으면은 공백이죠. 그렇게 해서 딱 없앱니다. 이게 리퀘스트 스코프니까 아직 안 없어진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유저가 어떤 단추를 가지고 서밋을 했어요. 서밋을 하면은 input 텍스트가 리스토어 밸류하고, 유저가 여기다 쓰잖아요. 여기다가 값에다 input 텍스트에 뭐 값을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었으면, 유저가 만든 유저가 써가지고 데이터가 바뀌었으면 그때 업데이트 모델이라는 라이프 사이클 단계에서 커스텀 리퀘스트 스코프에 있는 커스터머 B 인스턴스를 찾아와서 set last name으로 해서 거기다 쏴줘요. 무슨 말이냐면은 get set이 다 된다. 요 이해요. 오케이? get set이 다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는 이게 달러만 계속 쓰시다 보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샵은 get 했다가 set을 합니다. set을. 그러니까 리퀘스트 쿼리 스트링 찾아가 내가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이제 예전에 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은 내가 필요한 모델이 있고 그걸 자바 리퀘스트에서 자바로 뭔가 처리해야 될 게 있다. 그럼 매니지드 빈을 만들어서 밸류에다가 이걸 써버리자. 그러면은 내가 처리하고자 할 때는 요 값은 y 따라. 유저가 바꾼 거. 안 바꾼 거는 그 예전 게 그대로 그게 있게 돼 있어요. 리퀘스트, 쿼리 스트링, 파싱하는 이런 거를 바꾼다. 그 다음에 버튼에도 쓰이는 요 EL은 익스프레션 랭귀지는 익스프레션 랭귀지를 쓰지 말라는 것에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 다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OTN에 가보시면 이제 API를 많이 워낙 많기 때문에 API를 보셔야 될 텐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까 퍼블릭 와이파이를 안 했는데 얘는 왜 되죠? 보셨죠 방금? 제가 제일 찾아가기 쉬운 게 이거더라고요. 다운로드에 클릭하지 말고 클릭하면 또 올 다운로드로 가요. 다운로드에 ABF, JDeveloper 이거 꼭 클릭해서 다큐멘테이션 여기 가보시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얘잖아요. 그쵸? 2.7 여기에 다큐멘테이션에 여기에 휴전 미들웨어 다큐멘테이션 SOA 뭐 BPM 다 나온 그 라이브러리고 걔 말고요. 예, JDeveloper ABF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에 가보시면은 쭉 많은데 실제로 코딩할 부분은 여기거든. 코딩할 때는 제일 위에 Reference and API 여기 가보시면은 ADF에 대한 Reference, API Reference 쭉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다가 이제 웬만한 얘기 다 대충 쓸만한 다 넣어놨는데 요 안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내가 UI를 만들려면은 UI를 만드는데 잘 보시면은 요 인풋 텍스트 요 인풋 텍스트 하나만 하더라도 프로퍼티가 이렇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한 100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요 프로퍼티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요거를 항상 어떤 페이시스의 컴포넌트를 쓰려면은 결국은 API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ADF 페이시스 태그 레퍼런스라는 얘 초록색이 파란색이지. 얘가 있어요. 여기 가보시면은 자 AF 땡땡 인풋 텍스트 얘를 보겠습니다. 얘를 딱 보시면은 컴포넌트에 설명이 쭉 있어요. 뭐 리드 온리가 들으면은 아웃풋 텍스트처럼 보인다. 그렇지만은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쭉 많은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패스워드가 왜 없냐 하면 얘가 시크릿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패스워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패스워드 별표로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시크릿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드 이그젠플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 서포트 EL이라는 칼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트리뷰트 여기부터 여기 쭉 있는데 얘들이 전부 다 좀 전에 말했던 요 어트리뷰트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어트리뷰트에 보시면은 서포트 EL에 yes면은 거기는 전부 다 EL을 쓸 수가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다이나믹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서버 사이드 런타임에. 그래서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EL이 안 되는 애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되고 오히려 이런 애들은 EL만 되고 이런데 EL이 안 되는 거는 이거 ID만 EL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좀 불편해요. ID가 EL이 안 되니까 내가 ADF 컴포넌트는 아니고 이터레이터 JSTLC 이터레이터나 오라클 ADF라도 AF 이터레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을 때 안에 컴포넌트가 인풋 텍스트라고 100개를 다이나믹하게 쫙 만드는데 ID가
다이내믹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상하잖아요. 지가 알아서 만드는데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이디는 JSF2에서 ADF R2, JD벨로퍼 R2 이상에서는 아이디도 EL이 되는데 얘는 안 돼요. 1.7까지. 그래서 요 아이디 말고는 전부 다 안 되는 게 없죠. 인풋 텍스트에서는. 노가 딱 방금 그 아이디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서 모든 것들 여기 보면 야, 이게 required가 true false밖에 없네. true 하면은 이제 여기 별표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값이 안 나오면 자바스크립트가 지가 이제 막아요. 서밋 못하게 required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어떤 경우는 안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에 딱 보시면 익스프레션 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true false밖에 못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익스프레션 빌드로 얘가 여기다가 마음껏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리퀘스트 스코프에 유저가 있는데 유저의 타입이 VVIP냐 물어보고 VVIP면은 이런 부분은 내가 뭐 손으로 넣을 거니까 나중에 전산 직원 여기는 required는 false고 야 VVIP 아닌 것들은 전부 다 값 넣어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오케이? 이것뿐만 아니라 이 스타일시, 인라인 스타일 모든 데에다가 EL을 다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이 required 속성을 리퀘스트 스코프의 유저 여기 세션이겠죠. 주로 유저 로그인 했으니까 스코프에 유저가 있는데 그 타입이 VVIP면은 요 따위 것들은 required 안 해도 내가 처리할게. 이런 식으로 모든 것들을 EL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EL을 쓰실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EL 쓰는 부분이 나오고요. 다음에 여기부터는 식사하고 하시죠. 1시 반부터 하고요. 쉬는 시간에는 1번 JSF 인트로 내용을 한번 보시죠. 언더스탠드 요거를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1시 반부터 시작하겠습니다.